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저술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애고등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 종전에 이제 판례 해설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단행본 형식으로 정식으로 좀 나왔는데요. 체제는 편집은 책 표지는 좀 비슷합니다. 역시 제 출판사고요. 이게 이제 전자출판하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요 마지막 책이 결국은 그 제시의 물건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제시의 물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더 이상 종이책을 발간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간간히 이렇게 전자책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나름대로 이제 좀 파격적이고 어떤 그 저술을 속도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대전환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 바탕으로 또 제가 어떤 법률신문 같은 데 기고도 하고 이게 참 전자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종이출판에서 벗어나서 전자출판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추창자 비슷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느낌이 좋았고 또 효과도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역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가 이제 책 출간이 11년 4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한국경제신문에 11년 6월 달로 해서 제 책에 대한 소개가 좀 났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 가처분 가등기 경매물건 공략지침서 편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광석 변호사가 법원 경매 특수물건 공략지침서인 부동산 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애고등기를 펴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온 특수물건 해설 시리즈다. 경매 실무에서 등기부의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애고등기 등의 권리들이 존재하는 물건은 낙찰 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서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고수들은 이런 물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수익을 낸다. 이 책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애고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두루 분석해서 특수물건을 공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매법 전반을 다루는 대신에 특정 주제를 잡아서 깊이 있게 서술한 책이 드물어서 경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제 기사도 책에 대한 기사도 났었습니다. 나름 책 내용이 특별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희소성이라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를 잡아서 그게 깊이 있게 이론이든 판결이든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하고 해설해 놓은 그런 단행본 그런 책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기사에도 소개될 정도로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번 기사가 났는데요. 그 무렵이네요. 그 무렵에 이제 고수에게 듣는다라고 해서 경매 고수들은 상가 오피스텔 등 한두 가지 분야만 집중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경매 고수
이게 이제 고수익에 듣는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시리즈물인데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 이제 그 고수, 뭐 증권 고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경매법 쪽에 고수로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문서적으로 나온 책들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공유지분, 지금 방금 소개드린 그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애고등기, 그 다음 나올 책이 이제 제시의 물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게 부동산 법에서 하필 그 주제로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경매하고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쟁점이 되는 그런 테마들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전문 서적 내고 그 주제를 뭘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 소송이 많고 또 자문도 많고 하는 그런 그런 분야들을 뭐 내야만 어떤 실무서적으로서 가치도 있고 또 제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만 복잡하고 실무적인 분쟁이 별로 없는 그런 주제들은 사실은 이게 실무서적으로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무 쪽에 어떤 그 분쟁이 많고 특히 이제 경매 어떤 시장 이런 부분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법정지상권 책 내면서 그 머릿말에 그 유치권 책을 내고 이 법정지상권 책을 내므로서 어떤 그 경매의 양대 산맥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공유지분, 그 다음에 지금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그 다음에 이제 제시의 물건 이런 부분들이 경매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그 5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하는 분야입니다.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제 책을 써내려 갔는데 그 덕분에 이제 요 기사에서 경매법 고수로 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죠. 저도 이제 벌써 지금 10몇 년 전의 일이라서 좀 기사 읽으면서 조금 새로웠는데요. 옛날 생각도 나고 경매가 돈이 된다는 확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 2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16년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최근 2년간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선순위, 이게 가처분 가등기인데 조금 틀렸네요. 가압류 가등기라고 그랬습니다. 등 경매 특수물건에 대한 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많은 경매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답게 대답은 명쾌했다. 그는 우선 경매 확신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어떤 분야든 고수가 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확신 없이는 중도 포기하기 쉽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경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을 여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차근차근 이론과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경지에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야를 좁히라고 조언했다. 이게 뭐 선택과 집중은 저도 역시 뭐 경매 쪽에 경매 투자의 어떤 대원칙, 중요한 기준 이런 것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중요하죠. 저도 이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가장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흐트리지 말고 집중해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한 우물만 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왔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매법, 경매투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물건과 수익 모델은 다양하다. 뭐 토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여관 이런 부동산 종류는 많다. 또 이런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볼 때도 종류가 많지만 법리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 법리적인 테마도 그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유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 변호사는 폭을 대폭 좁혀서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험하면 고수 반열에 오르는 시간이 빨라진다면서 평생 투자하는 횟수가 많아야 10여 건에 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중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가지고 여관만 전문으로 경매하는 분, 이런 분들, 그러면 그 여관의 입지라든지 뭐 이런 그 분야에 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쌓이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실패 없는 투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남의 어떤 토박이인 고객은 강남 서초에 있는 그런 상업용 경매 물건 여기만 공략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남 서초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업종이 있었고 또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면도로, 뒷골목 이런 부분까지 상권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 강남 서초의 물건들은 그 분석하는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이제 물건들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매 테마 법리적인 부분에서 미등기 상태 그러니까 건물이 미완성 상태로 나온 건물, 토지만 나온 건물 이런 거 그게 이제 다음번에 제시할 뭐 제시외 물건 이런 부분으로 법리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제시외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이런 것만 공략하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법, 실체법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못지않은 지식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기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책 본문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에 경매와 관련된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1편은 선순위 가등기, 2편은 선순위 가처분, 3편은 애고등기인데 애고등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 책 만들어진 몇 년 뒤에 이 애고등기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애고등기는 별로 이제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뭐 분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경매 위주로 해서 경매에서 이제 후순위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하고 낙찰받은 이후에 생기는 직권말소 문제라든지 재판을 통한 말소, 직권말소는 경매법원에서 바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권말소 되지 않은 이제 선순위 가등기는 재판을 통해서 말소해야 되는데 이 담보가등기의 경우와 순위보존 위한 가등기가 처리 방법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여나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본등기가 돼버리면서 그 낙찰 부동산을 상실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도 역시 낙찰 이전의 어떤 쟁점들과 낙찰 이후의 쟁점들로 나누어서요. 낙찰 이후에 가처분 말소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역시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그 선순위 가처분은 그 나중에 그 뭐랄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그 선순위 가처분으로 인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잃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상실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의 물건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종이책으로 나온 마지막 그 저술이라서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출판에 대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 전에 제가 견적서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출판하려 그러면 어떤 최소 부수 이런 부분을 좀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출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보관, 그다음에 관리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드는 데다가 또 재고 처리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게 돈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전자출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마 이제 책을 몇 권씩 이렇게 출간해 보면서 그런 좀 부담이라 그럴까요? 종이출판에 따른 한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직접 느끼게 되면서 전자출판으로 아마 전격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